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점치는 레드 웨이브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며 관련 주식과 달러, 채권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강해진 겁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증시에서는 이미 트럼프 관련주로 꼽히는 불법 이민, 가상자산 테마주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벤처 캐피탈 회사인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실리콘밸리의 인공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비탈에 투자했습니다. 글로벌 VC사들이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에 우리벤처 파트너스는 국내 VC 업계에서 유일하게 투자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로프트 오비탈의 기업 가치는 9억 5천만 달러로 평가돼 설립 7년 만에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국내 주요 보안 기업들이 중동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 각국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IT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안업계에 따르면 알렙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기업인 사이트와 합작법인 락킨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니언스도 이달 두바이에 신규 사무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국내 보안업체들에게 중동은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유럽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로도 삼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안기업이 주도권을 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중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패권을 쥔 곳이 없기 때문에 국내 보안기업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김소연 전문가 대신에 잠시 오늘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수요일에도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네. 일단 오늘 모처럼 반등을 하긴 했잖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좋은 흐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도 나와서 얘기를 했었듯이 여기서 막 급락하거나 빠질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IT랑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잠시 뒤에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좀처럼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코스피가 1% 상승을 하고 코스닥도 떨어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조금 부족해요.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IT 섹터 삼성전자 조금 반등 줬는데 삼성전자는 너무 약합니다. 요즘에 별로 안 좋은 얘기는 많아서. 하지만 하이닉스는 여전히 강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였지만 오랜만에 또 2차 전지도 좀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2600선을 다시 올라오는 장중 2600선을 지금 올라왔는데요. 2650은 올라와 줘야 되고요. 이거를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올라와 주는 모습, 이렇게 양봉으로 받치는 모습들, 넘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최소 2700은 벌써 갔었어야 되는데 빨리 이제 2700을 가야 됩니다. 근데 뭐 빠질 만한 딱히 뭐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악재 투성인데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을 봐서는 딱히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무슨 뭐 조그마한 악재가 뭐가 나온다 싶어도 별로 빠지지도 않죠. 이렇게 미국 시장은 나스닥도 흔들려봤자 여기서 흔들려봤자 여기 뭐 흔들리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고 위로 뚫을 만한 그런 차트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미국 시장이니까 결국 미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여기서 와장창 막 깨지고 뭐 그럴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650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해주고 그럼 2700으로 올라가주면 차트 모습이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이제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간다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일본 시장도 이제 다시 반등을 주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 넘어가고 다우존스도 다시 눌림목 줬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이제 슬슬 나와줄 때도 됐지만 하여튼 오늘 나왔던 흐름들은 그런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의 전조 증상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콱 하고 무너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여기서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2550과 2500을 좀 지지를 하고 2700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오늘 시장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미국 시장도 뭐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지만 뭐 결국은 미국 장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빠지진 않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잘 참았다면 좀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좀 가서 오늘 샤페론이 아주 그냥 급등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인데요. 샤페론 오늘 이게 고점을 뚫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뚫었네요. 여기 앞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쉽게는 안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좀 뒤에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오늘 뚫었으니까 이것도 뚫은 것도 장이 나쁠 때에서는 잘 안 뚫었는데 장이 그래도 여기서 이제 덜 그러니까 거의 오늘 찍은 자리 코스피 자리가 일단 저점 자리라고 인식이 됐는지 이놈들이 이렇게 거래 실으면서 올라가네요. 그래서 올라가고 이제 위쪽 상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만 치료제 뭐 심장에도 뭐 심장 질환 치료제로도 뭐 오늘 이슈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토피 뭐 거기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뭐 얘도 아이큐어도 무슨 뭐 비만 치료제라고 뭐 급등 나오는데 이거 숨겨졌던 비만 치료제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샤페론, 뭐 데봉LS, 뭐 DVX 뭐 이런 종목들을 막 강하게 움직이다 보면 DXVX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런 애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만 치료제는 쉽게 이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샤페론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 134%대 수익률이었는데 한 번 오늘 치고 올라가니까 168%로 수익률이 껑충 뛰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30%, 뭐 3%, 5% 먹을 때도 팔아라. 30% 올라갈 때도 팔아라. 50% 올라갈 때 팔아라. 근데 팔다 보면 다 팔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서 168%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하나도 안 팔았을 때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도 안 팔았더니
30% 올라갔다가 그대로 30% 다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흔하니까 욕심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조금 남겨놓은 거는 계속 갖고 가세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하락장처럼 느껴지지만 하락장 아닙니다. 저도 안 믿기지만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인데 우리나라만 억울한 상승장. 다른 나라들은 진정한 상승장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상승장 속에서 가는 종목들은 또 잘 가니까 계속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7,000원, 8,000원 또 넘어가서 수익률이 또 확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도 이제 고가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르다가 밀렸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 저점, 그다음에 고점,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만약에 오늘 또 팔았다 그러면은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거고 또 올라오면 또 팔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바닥권역에서 2,000원대에서 만약에 공략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욕심을 내도 되지만 하여튼 여기는 이제 저항대라서 지금 밀린 건데 오늘 올라올 때가 이제 29%대에서 이제 30%대 수익이 바뀌었던 오늘 흐름인데요. 명문제약이 됐든 제약바이오주들은 올겨울에 저는 다 좋게 보니까 어쨌든 오늘 IT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하고 이것들이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니까 시장은 뭐 크게 빠지거나 하락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테마주들 특히 올 겨울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그 외에서도 섹터들을 잘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면 많이 대부분 떨어져 있는 것도 물타기하다 지쳐가지고 지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싼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고 여기서 물타기했는데 물타기한 데서 30% 40% 더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거의 극치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고 이제는 손절하고 놔줄까? 뭐 이제 이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여기서 폭락보다는 이제 좀 이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6개월이든 1년이든 버텼다면 지금이야말로 물타기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버틸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잘 버티시면 일단 바닥주들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이 정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지수가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와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6만 원, 비중은 5%입니다. 2022년 상장 직후에 매수했습니다. 큰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아서 6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도 팔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손절 타이밍을 재는 입장이 돼버렸네요.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오늘 꽤 오르고 이슈도 되기에 전문가님께 조언 구해봅니다. 어느 선에서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길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크게 올랐죠. 5.64% 오른 40만 3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보니까 지금쯤 이제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손절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뭐 비중이라든지 지금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지겨갖고 봤더니 지금 올라오니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자금인 것 같아요. 비중 5%밖에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저도 얘기하기가 편해요. 비중이 많지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뭐 신경 쓰는 자금이 아니라면 저는 좀 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대장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여지거든요. 차트만 봐도 생긴 게 틀려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쵸? 되게 약해 보이죠, 그쵸? 약해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차트가 뭔가 그래도 힘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바닥에서 약한 애들은 바닥에서 잘 들어주던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에코프로가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에코프로가 반등을 줘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반등 중이면 25% 그 다음 날도 연속적으로 20% 올라가고 15% 올라가고 뭐 난리 쳤었어요. 예전에는. 그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게 더 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쪽으로 돌파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뭐 46만 원을 넘어서 저는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지금으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오래 걸리지 않고 2, 3개월 안에 50만 원도 보여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이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뭐 그럴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나라 시장 뭐 여기서 뭐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 내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미국 장은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을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려면 지수 관련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주하고 조선주하고 뭐 금융주들, 그러니까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고 제약주들도 유한양행부터 리가켄바이오, 하여튼 뭐 간애들은 많이 갔어요. 알테오젠부터 해서. 근데 2차 전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형주 쪽,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뭐 전고체든 전기차든 그런 애들은 뭐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호재 이슈에 뭐 급등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수는 안 움직여요. 걔네들 움직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지수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는 이제 걔네들 조선주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애들보다는 2차 전지 쪽에서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에코프로보다는 얘가 좀 더 저는 좋다고 보여지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50만 원까지. 뭐 결론적으로는 순환매기는 관점에서는 얘가 힘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5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는 자금이다 그러면은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면서 60만 원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자금을 투자하신 게 아니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다 보니까요. 더 끌고 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50만 원 혹은 60만 원까지도 끌고 가볼 만한 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LB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2,2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1.73% 내린 68,100원입니다. 자, 매수가 대비 좀 소폭이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중에서 HLB도 전망 좋게 보실까요? 일단 뭐 제약주는 좋게 보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간암 그 신약 그거 이슈 때문에 시끌시끌해갖고 그때 이제 이걸로 보완해가지고 근데 그 결과가 뭐 멀지 않아서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심사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뭐 기술력이 딸려서 혹은 뭐 탈락할까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뉴스가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의 이슈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렸죠. 굳이 제가 이걸 얘기하자니까 기사만 찾아보면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뭐가 부족해서 뭐 실력이 부족해서 뭐 기술이 부족해서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아니고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건 올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바로 패대기 쳐버리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고 나중에 이슈가 되면 다시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뭐 내년이나 돼야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서 뭐 결과가 나올지 올해 이제 10월달, 11월달에서 뭐 얘기가 나올지 뭐 분분한데 뭐 늦어도 내년에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까지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어차피 기관 외국하고 외국인들이 이거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고 올라갈 거 알고 들어오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원, 7만 200원이면 뭐 큰 손실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 요 자리 그대로라면 그냥 수익권역에서 살짝 팔았다가 이게 한번 더 떨어져 갖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실망해 갖고 이제 나갈 때쯤 있죠. 그때 잡아놓고 내년 결과 나와서 얘기 나오면 저 이거 급등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뉴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볼 때 통과해요. 통과할 것 같은데 그게 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랐어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통과될지 안 될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던지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기사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기사가 이거 통과되기 전에 심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는 통과될 거다라고 거의 확신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거를 잡아 들어간 게 그게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통과될 같으니 다시 뭐 힘을 내면 또 10만 원 또 넘어가고 저 12만 원도 넘어가고 그럴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근데 뭐 막상 심사가 통과되는 기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흔들면 사기 위해서라도 수익 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흔들릴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략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 통과를 한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저가 매수 진입, 재진입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 비중은 40%입니다. 1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돌아보니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믿고 들고 있다가 다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대체 뭔가요? 이게 오늘 좀 오르던데 추세가 완전히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큰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좀 올랐죠. 2.43% 올랐고요. 59,100원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은 6만 원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삼성전자 아직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제가 15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2014년도 제가 서울정지 그때 처음 왔을 때니까 10년 전이었다. 그때서도 여기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고 IT 섹터로 가는 것보다는 얘는 지수 관련주에 가깝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도 올라가고 그동안은 IT도 잘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보다 가벼운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삼성전자를 살 거면 하이닉스를 사라. 그러니까 막 금액이 여러분들이 뭐 크다고 해도 뭐 삼성전자 그때 당시 뭐 400조, 300조 하고 뭐 하이닉스도 뭐 100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지금 하이닉스 뭐 130조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뭐 여러분들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조 단위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금이 아무리 커봐야 뭐 100억, 500억 잘 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죠, 그렇죠? 100억, 500억 넘지 않아요. 한 종목에 사는데 대부분 1억 단위, 뭐 2억 단위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살 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무거운 삼성전자를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를 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올라왔다가 떨어진 거는 삼성전자가 뭐 나빴다라기보다는 뭐 요즘에 기사 보면 삼성전자 나쁘다라는 기사 많이 나오긴 하죠. 지수가 안 가서 그래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그냥 하이닉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보다 덜 가기도 했지만 지수 관련주 쪽에서 좀 더 가벼웠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그래서 못 가는 거죠. 뭐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다 합쳐봐야 2,200조 정도가 안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도. 그러니까 2,000조에서 우리나라 지수 3,400 갔을 때가 2,500조 좀 안 됐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근데 지금 지수 3,400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충 봐서는 2,000조에서 2,200조 정도 사이인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 몇 조였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340조입니다. 100조가 사라졌어요 지금 거의. 여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때문에 그래요. 지수를 눌러놓으니까 못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댑니다. 그 왜 자꾸 파느냐? 안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좋은데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이 망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다 망할 것 같으면 그럼 하이닉스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사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반도체가 망하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얘기만 들어보면 안에 뭐 임원의 문제들,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들부터 해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들, HBM에 대해서 지금 뭐 테스트도 지금 통과가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 양산 지금 실패냐 아니냐, TSMC와 기술 격차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못 따라잡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에서 이미 수조 원의 적자인데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제 TSMC한테 이제 영영 못 잡고 이제 이거는 계속 돈만 붓고 이거는 헛발질만 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거부터 해서 지금 내부 안에도 지금 골마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가 좋은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좋게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억울하시죠, 그렇죠? 수익 많이 났었는데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체하기에는 그렇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로 교체하기에는 제가 봐도 억울해 보이고, 삼성전자 이 정도 빠졌으면 버티는 게 맞아요. 여기서 교체를 할 거면 한 7만 원 정도. 어차피 여태까지 버텼으니까. 아니면 6만 5천 원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지수가 오늘 보니까 2차 전지도 반등 주고 IT 섹터도 반등 주고 보니까 삼성전자만 왕따예요. 수급이 완전 꼬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올해 통틀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부분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냉장고 이런 거 팔고 하이닉스는 그거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만 봤을 때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밟고 SK하이닉스가 일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4일 날에 실적 발표, 내일이네요. 우리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예상치만 보면 근데 이게 한번 밟고 서서 삼성전자 정신 차리고 다시 반도체를 이렇게 치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봐서는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계속 정신 못 차릴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밟고 일어서서 이제 1위로 등극을 하고 계속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 내후년까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삼성전자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당분간은 하이닉스 쪽에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한테 따라잡혔다라는 안 좋은 얘기만 당분간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기 투자는 하기보다는 한 6만 5천 지수 반등 줄 때 6만 5천 원이나 7만 원 반등 줄 때 팔고 하이닉스로 교체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미국 주식으로 돌아가세요. 반도체 장비주들 미국 주식 시가총액 100조, 200조, 400조, 1000조짜리 종목들 좋은 거 많습니다. 하다못해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지만 4,700조짜리잖아요. 지금 4,900조 정도 될 거예요.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 4,900조 정도 됩니다. 걔도.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 5,000조, 6,000조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헛발질하고 있고 상황들이 좋지를 않으니 지금 뭐 내부적인, 그러니까 임원 문제서부터 해서 내부적인 지금 안 좋으니까 골맞어요.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 해결되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그게 해결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미국 주식의 기술주로 교체를 하거나, 우리나라 내에서는 비슷한 사이즈로, 비슷한 사이즈 아니에요. 대형주 쪽으로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수익을 보고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분간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면서 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전략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고영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오늘 2.14% 오른 10,01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반도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고영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렇게 죽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좋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시가총액 제일 큰 미국의 또 애플과 엔비디아 다 IT 섹터잖아요. 반도체 섹터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고, 뭐 지수도 다우존스, 나스닥, 기술주 나스닥도 거의 역사적인 고점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보나마나 주가가 우리나라처럼,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종목들이 거의 뭐 상패 느낌으로 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미국 주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빠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점을 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게 최악이고, 그러니까 고용으로 따지면 25,000원 가 있는 게 최악이고, 대부분은 여기 28,000원, 29,000원, 31,000원 고용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이렇게 돼 있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애들도 대부분 다 고가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고점에 있지 않고 3,400을 넘어갔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요로 떨어져 있으니까 종목들이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IT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뺐으면 얘도 반등 줄 때가 올 겁니다. 뭐 내일 당장 반등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나스닥이 넘어가고, 엔비디아가 6천조, 7천조 가고, 애플도 6천조, 7천조 가고, 애플 같은 경우는 28일 날에 인텔리전스 기능 AI가 탑재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된답니다. 18.1 버전인가요? iOS.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넣어준대요. 그런 기능들을.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고, 아쉽지만 미국 반도체가.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주들은 잘 갈 겁니다. 그런 이슈로. 앞으로 그쪽 이슈들이 계속 막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는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했어요 여태까지? 이랬어요 지금. 미국 반도체주는 신고점 갈 때에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다고요 지금. 몇 개월에 지금? 8개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죠. 억울하죠.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가긴 됐는데 워낙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900원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가격은 올 거라고 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시대가 후퇴되는 게 아니고, 이제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으로 많은 서비스도 하고, 소프트웨어들도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많이 개발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접목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되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나 이쪽도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는 않을 테니까, 뭐 여태까지 뭐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장이 그냥 떨어졌으니까 여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다고 치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은 빠질 생각이 없거든요. 계속 올라갈 생각만 있단 말이죠. 새로운 시대가 또 찾아오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도 보면은 12월 달서부터 3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네들이 급발진이 걸리게 되면 3개월 만에 2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나라니까 여태까지 이랬구나. 다른 나라였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말고 다른 나라 반도체 건드렸으면 지금 떼돈을 벌었을 텐데 우리나라니까 이렇구나 하는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이 악물고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볼 테니까 버티세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빠진 거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넥스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2,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석 달 정도 됐습니다. 7월에 매수했다가 8월 15,000원 저점도 맛봤고 그 후 27,000원까지 반등했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4.68% 내렸고요. 21,400원 손실 구간으로 오늘 들어오셨거든요. 자, 전문가님 바이넥스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주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올라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얘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22,700원 뭐 여기 샀는지 하여튼 여기 샀는데 수익 났으면 그 파도의 흐름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못 하겠다라 그러면은 추세선을 잡고 뭐 요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하고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22,700원 뭐 그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22,500원 그리고 여기 2만 원 라인 그러니까 22,500원하고 2만 원 라인은 매매하는 관점에서 매수가 될 수 있었던 라인으로 보여지니까 뭐 그 가격이 뭐 무리가 있었거나 뭐 잘못 산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수익도 났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조정받고 또 전저점 지지하고 또 반등 주고 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여기도 걸리죠. 23,000원, 24,000원. 그러니까 이 고가 라인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비중이 적지 않으니까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절반만 파세요. 조정받으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러면 계속 수익이 쌓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좋아요.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뭐 등등 다들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일로 이렇게 꺾여갖고 일로 내려가기보다는 여기를 뚫고 계속 우상향으로 예전에 에코프로 날아다니듯이 갑자기 얘네들이 상승폭을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면서 막 신고점으로 여기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막 가겠다고 막 오를 때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제약주들이 계속 좋은 이슈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제약의 흐름들을 움직이는 거 보면 뭔가 하나의 주제를 잡아요. 예전에서는 뭐 최근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만 그 전에서는 뭐 치매 관련주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뭐 신약이라든지 뭐 하여튼 뭔가의 주제를 잡고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이제 신약 쪽에서도 인공지능 신약이라든지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뭔가 개선이 되는 뭔가 그런 뭔가 요즘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트렌드들이 바뀌는데 제약주들이 그런 트렌드를 항상 앞세워 놓고 주가를 폭등을 시킨 다음에 개인 투자자를 홀려놓고 어떻게 해요? 2차 전지 고점에서 물리게 만든 다음에 떨어뜨리듯이. 여태까지 그랬어요. 제약주들이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급등을 하는데 항상 움직일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 홀릴 만한 뭐 면역 항암제 뭐 그런 거 막 붙여요. 막 이슈를. 뭐 비만 치료제면 비만 치료제, 뭐 자가 면역 치료제.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립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야 저거 대박이다. 무슨 뭐 예전에 뭐 FDA 임상 1상 그러면 다 급등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1상, 2상, 3상 통과해도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FDA만 그냥 FDA에 F자만 들어가도 막 급등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걸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아직은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고 팔고 전략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넘어가면
그러면 27,300원 넘어가면 그때서 다시 질문 주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매매 안 죽습니다. 제약주들 왔다 갔다 할 뿐. 그래서 저는 일단 수익 날 때 한 절반 정도만 매매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주들 전망이 좋다 보니까 수익이 난다면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고요. 또 나머지는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27,3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3,000원, 비중은 90%입니다.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였지만 기업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기업에 문제만 없으면 내년까지 들고 갈 생각인데 미국 대선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 등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장기로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7.21% 올랐고요. 39,400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아직 손실 구간이고 또 비중이 90%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자,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게 됐잖아요. 전 세계 꼴등 시장이고 남들 올라갈 때 떨어지고 남들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저는 이미 벌써 여기 서울경제 올 때서부터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2020년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서부터 해서 지금 뭐 개인 투자할 때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오르거나 주주들한테 이익을 잘 배분하지 않거나 배당 같은 것들, 그러면 주주들이 화가 나서 대표를 잘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 말거니 오히려 이세 경영을 위해서 주가를 오히려 내리죠. 미국은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쇠고랑 차든가 아니면 징벌적인 엄청난, 만약에 애플이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 인텔이 그런 짓을 했다, 엔비디아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쪼개면 한 40토막으로 내든가 아니면 시가총액 지금 4,900조 정도 되잖아요. 징벌적인 뭐 한 1경 정도를 토해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그렇죠? 주가를 못 올라가게 꾹꾹 눌러놔. 그래야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할 거면 일단 뭐 미국과 같이 똑같이 공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거면 차라리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차트 모습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고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2차 전지는 반등 주고 있고 뭐 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제 얘기를 듣고도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말릴 거는 아니니까 뭐 그건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 되고,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장기 투자할 거면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고 우리나라 거는 그냥 마디 매매하세요. 그냥 장 좋을 때 장 좋을 때 사고 팔고 하고 장 안 좋을 때 현금화해서 박살나길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 다 났다가 떨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많이 떨어지는 또 증시가 또 우리나라 장이시니까 장기 투자는 저는 절대 반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지금 장이 좋거든요. 뭐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 움직인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장이 좋아요. 해외 시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일로 저점이 떨어지기보다는 5만 원 돌파하면 6만 5천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넘어가기 전에서는 또 이게 또 말썽 부리고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5만 원 부분, 그러니까 4만 5천에서 5만 원 부분에서 절반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그렇게 해서 절반은 6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차트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올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디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역시 최근 시장에서는 잘 가는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종목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성주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의 차례가 올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 보유 전략 주셨고요. HLB는 변수를 고려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일단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52,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는 시장이 문제일 뿐 버티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